2차 전지 다음 상승 신호는 어쩌면 이걸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어쨌든 간에 뭐 이건 사실이니까 이건 당연히 나올 만한 기사였고 찾아보니까 역시나 있더라고요. 어제 하락을 했죠. 어제 악재가 터진 건 없었어요. 악재가 터진 건 없었는데 그동안의 오름세가 워낙에 가팔랐습니다. 야, 이 새끼야, 이게 오른 게 뭐가 있다고 내린 게 얼마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기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나올 수도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매일같이 오르는 주식 없다고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반등을 좀 세게 나왔죠. 두 자릿수로 다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엇이 뚜렷하게 나아졌기 때문에 얘들이 좋아졌어요? 그건 아니에요. 실적 다 발표가 됐고 안 좋았어요. 그리고 뭐 1분기 실적까지도 안 좋을 거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모인 거죠. 한마디로 그 기대감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패스하고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워낙 많이 내려왔으니까 시장의 성격이 뭐예요? 순환매 그리고 저가 매수. 시장의 성향이 저가 매수하고 순환매하고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수급이 좀 세게 들어왔죠. 외국인 연기금 수급이 타 업종에 비해서 세게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매에서 한번 밀릴 때 됐다. 악재가 없어도. 그리고 시장이 밀리고 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죠. 무슨 핑계? 테슬라 내렸어. 리비안 내렸어. 그런 핑계 대면서 같이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기대감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3월 5일에 유럽의 액션 플랜, 이거 뭐 보조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근데 인터 배터리 하필 또 3월 5일이다. KIRA 3월 통과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당장 다음 달에 있으니까 요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그럼 요 기대감이 지금 올라왔다가 조금 이제 사그라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것들은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잠깐 숨고르기를 하면서 사그라들었다가 이 기대감이 현실이 되는지, 그래서 그 기대감이 현실이 된 게 기대치 대비해서 더 높게 성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실적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실적 기대치로 올랐다가 소강 상태 보였다가 실적 봤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 그것보다 못 나오면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이면 차익 실현 나오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정적 단서로 만들어지는 걸 이제 보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긍정적 코멘트나 부정적 코멘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액션 플랜 생각보다 별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터 배터리 가봤는데 별론데?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뭐 별론데 나올 만한 건 없고 그냥 기술력이 소개가 되는 거고, 그건 각자 판단하는 거고. KIRA 통과 기대감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기회에 4월로 넘어가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투자자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섹터의 다음 기대감은 또 무엇일까? 지금 소강 상태에 접어든 기대감 말고 다음 기대감도 한번 살펴보는 건데, 자, 뭐가 있을까요? 이거 LFP, 그 다음에 ESS 시장. 근데 지금 보니까 LFP하고 ESS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는 안 나와요. 왜? 이거 중국이 잘하는 거니까. 인터 배터리에서도 근데 ESS 나올 거거든요. LFP하고. 제가 요거 모르긴 몰라도 소재 쪽도 미리 보는 인터 배터리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셀 쪽 미리 보는 인터 배터리 만들어 드릴 때 ESS 작년에 제가 직접 갔다 와가지고 제일 전면에 ESS가 나와 있었다. 그리고 수주가 터지기 시작했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ESS의 발전 가능성, 뭐 삼성 같은 경우 삼성 배터리 박스 SBB 2.0 요런 거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들, 음극재들, 분리막, 전해액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데, ESS 시장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캐즘을 극복하는 1등 공신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ESS 시장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왜? ESS에 들어가는 게 LFP고 가격 경쟁력이 얘네가 워낙 좋아요. 지금 ESS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8에서 6%로 오히려 감소한 상황입니다. 수주를 받아도 막 그래요. 왜요? 이거 LFP 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LFP 점유율이 워낙에 높아요. ESS는 LFP를 주로 합니다. 물론 3원계로 할 수도 있는데 LFP를 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점유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우리 기업은 이제 3원계 위주로 하고 있었고 이제 LFP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LFP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높아요, 중국이. 근데 기술력이 어디가 우위다 이게 보는 건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기사에서는 중국의 기술력이 우위가 된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에코프로 컨콜 보니까 중국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고 양극재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까놓고 이제 진검승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문제는
가격 경쟁력인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 양극재 기업들이나 셀사들은 중국과의 기술력에서 같거나 우위에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붙어볼만 하다라고 하는데 이건 한번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죠. LFP 양산에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LG엔솔은 올 하반기, 삼성 SDI, SK온도 내년 LFP 출시 계획인데 얘네들 더 당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지금 이번 인터배터리에선 당연히 ESS와 더불어 갖고 LFP 관련 기술들이 셀사, 소재, 장비사들 다 나올 거예요. 왜? LFP도 지금 나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폼팩터 다양화 혹은 그 다음에 소재 다양화를 통해 가지고 세그멘트 다양화를 나누기 위해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그래서 가고 있는 거죠. ESS 관련 라인업도 역시 각 사들이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본격 가동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홀랜드 이거 아시죠? 2조 원 투자했다. 채무 보증 받아가지고 요 얘기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공장이 원래 그 미시간 홀랜드 공장이 그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하는 용도였는데 캐즘 때문에 이제 여기가 못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돌린 거예요. ESS 배터리 쪽으로 생산을 선회했고 이제 바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수요가 이쪽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시점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동 준비 마치고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SDI랑 얘네들도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그 라인들 좀 변동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도가 되고 있죠. ESS가 제가 K배터리 승부처라고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온 이유는 첫 번째는 시장의 성장성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데이터 센터 때문에 ESS 할 때 지난해 6월, 7월부터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 데이터 센터 얘기 붐 일기 전부터 이거 계속 붐이 일어나면은 친환경이랑 원전이랑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그때부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있는 거예요. 원전은 해야 됩니다. 왜? 친환경이라고 하는 걸로 해야 되고 친환경을 떠나가지고 수많은 그 전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전 수요가 필요한데 빨리 짓고 간편하게 짓고 수요는 크게 낼 수 있는 건 SMR이죠. 그러니까 SMR이 그때부터 조금 듬석들썩하다가 최근에 트럼프가 지목을 하니까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태양광 풍력도 미국에선 마찬가지입니다. 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ESS 결국에 어디로 모여요? ESS로 모이는 겁니다. 왜? 지금 전력 수요가 많은 거예요. ESS가 이 데이터 센터 수요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리쇼링 정책인데 미국이 20년 주기가 지금 됐어요. 공장들이 지금 새로 들어와가지고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럼 전력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그 전력 수요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ESS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력선 선망 수요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예전에 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성장성이 지금 돋보인다라는 게 승부처라는 얘기죠. AI 센터가 들어서면은 결국에 2022년 7조 내외에서 내년에는 13조 원까지 순식간에 커진다. 그리고 10기가와트시에 머물던 시장이 34.9기가와트시로 급성장했고 2030년에는 70기가와트시 수준까지 예상이 된다. 그래갖고 7년 만에 7배가 늘어난다. 시장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파이만 먹으면 분명히 성장 가능한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2024년도 미국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이 지금 90기가와트시거든요. ESS 규모가 42%에 달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테슬라도 이걸 하고 있잖아요. 왜 하겠어요? 다 돈 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가격 경쟁력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면 미국이 이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유예를 시켜주긴 했지만 그게 내년이에요. 당장 내년이라고 제가 제목에 적어놓은 요거거든요. ESS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 부과가 당장 내년입니다. 가격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같은 LFP를 만들어도 어떻게 중국이랑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각 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할 거거든요. 비슷한 수준이면은 싼 거 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안전하고 훨씬 좋다라고 하는데 LFP는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야 되고 가격이 싼 걸 해야 되는데 싼 거를 어떻게 이기기가 지금 당장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국이 내년부터 ESS용을 포함한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대 38.4% 관세 부과해요. 이거는 원래 기존의 관세가 있었고요. 거기다 더해진 겁니다. 뭐냐면은 7.5%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관세 부과 항목들 쭉 가지고 왔는데 비전기차용 리튬이온은 결국 ESS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년을 유예했어요. 이거 왜 유예했냐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요? 이거 왜 유예했습니까? 당장 미국에서 중국산 ESS가 빠져나가면 대체할 제품이 없어요. 한국산으로 대체를 못해요. 이게 당장.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 그러면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2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시간에 다른 제품들로 좀 교체를 우방국들 걸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아니냐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년 정도의 여유는 있었다. 즉시는 아니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지금 치고 들어가려고 선제적으로 뭐 선제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투자를 막 들어가잖아요. 조 단위로. 그리고 거기서 ESS 만들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여기에 깔려 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10% 추가 관세까지 하니까 결국에 일반 관세까지 더하면은 25에다가 10 더하면 35 거기다 3.4까지 더하니까 38.4예요. 미국이 중국산 리튬 이온 배터리 수입액이 지금 19조라니까 19조. 70% 수준입니다. 미국 전체에. 그럼 ESS에서 주로 LFP가 사용되고 현재 중국이 미국의 ES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니까 이 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일부 이상으로 뺏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되면 꽤 큰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국내 기업들도 해볼까라고 덤비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시장인 거고 해볼까가 아니라 이건 뺏어와야 되는 시장이고 시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왜? 38.4% 관세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죠. 47.95달러에서 66달러, 38.4% 가격이 올라가 버린 66달러면은 국내 기업들이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격을 밑지면서 낮출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얘네 가격이 올라가니까 한번 붙어볼 만한 가격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산 반덤핑 관세를 우리나라가 지금 때려버렸잖아요. 고율의 관세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철강 제품이 중국산 제품보다 오히려 가격이 낮아지니까 우리 가격은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가격을 동국장 가격에 낮추지 않고 후판 가격이 자연스럽게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관세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부가 잘못하면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2조 원대 공급 계약 체결하고 그리고 컨퍼런스 콜 당시에 ESS 얘기했었거든요. 현지 생산을 올 상반기로 앞당겨 준비하고 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였고 하반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상반기로 막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삼성 SDI도 미국 내 ESS, 이거 SDI입니다. 중장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미 생산 거점을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ESS용으로 전환해서 생산 능력 증산을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주목한다니까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이게 똑같은 얘기해요. 관세 부과되고 LFP도 시작이 되는데 미국 내 배터리가 지금 80%가 LFP 지금 중국산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생겨갖고 이거를 이제 뺏어오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잠식당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태양광 쪽을 보자고 하는데 태양광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예요. 태양광 연간 설치 수요가 40기가와트시 이거 아무리 때려도 올라간다. 2030년까지 60기가와트시로 확대되는데 그러면 ESS 시장도 100기가와트시까지 커질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관세 덕분에 먹어버리면 참 좋은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ESS 시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당연히 여기를 들어가고 있는 셀 기업이나 소재 장비, 밸류체인 기업들도 매출이 늘어나는데 마진율은 조금 이제 얘네가 뭐 떨어진다고 하지만 ESS가 그래도 이제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장이고.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는 분리막이랑 전해액의 중요성이 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ESS 자체가 어때요? 크잖아요. 요만한 거 만든 게 큰 거 막 합쳐가지고 이거 직렬로 놔가지고 막 그렇게 밀도 높이고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복적인 충방전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열로 인해서 분리막이 손상돼갖고 화재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분리막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인 거죠. 그래갖고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또 음극으로 이동하면은 전해액의 중요성도 커져가지고 요 소재들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 다음에 수요도 커질 수 있다. 그리고 LFP는 3원기에 비해서 전해액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수요는 커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리막이랑 전해액 기업들의 주가가 좀 움직였는데 이것도 무관치 않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여기서 시장의 점유율이나 얘네들이 어느 정도 지위인지 어느 정도 지금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따져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것만 보고선 전해액 분리막 들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럼 어떤 기업이냐? 이 기업은 그래서 어디다가 납품하냐? 요걸 빨리빨리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요 섹터는 호재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요만큼 반응한 것 뿐이에요. 지난해에는 전혀 반응 안 했죠. 지난해에 이 얘기가 없었어요? 있었던 얘기예요. ESS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없었던 얘기예요? 있었던 얘기라니까요. 근데 악재에만 지금 지속적으로 눌려온 거죠. 올해는 그나마 좀 나아진 게 호재의 기대감에 반응하려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호재의 그런 반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기대감은 유럽 액션 플랜, 인터배터리, 한국판 IRA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의 기대감이 조금 수그라들었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기대감이 들어올 만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건데, 뭐가 있냐, ESS 요쪽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들이 지금 가미가 되는지 여부를 여러분은 좀 살펴보셔야 되고, 요거가 이제 반영이 되면 또 다음 모멘텀으로 얘가 이어질 수가 있고, 얘네들이 수주가 나오면서 빵빵빵 시장 규모나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 가장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1분기가 이제 바닥일 거라 그랬는데, 그럼 그게 진짜 나오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주춤주춤 하는 게 1분기까지는 좀 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1분기 실적이 4월에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시장이 주춤주춤 할 수도 있다. 컨콜 이런 거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호재만 뭐 반영하는 상황이고 모든 게 마무리되고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직 체크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그냥 6가지 이슈 말씀을 드리죠. 실적, 미국 정책, 리튬 가격, 금리, 국내 정책 지원, 유럽, 요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시고, 요번 인터배터리에서 또 제가 짚어드리겠지만 공개되는 ESS 라인업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주가적인 측면으로 지금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보면 2월 한 달간에 얘네들이 2자릿수 상승률이 나왔잖아요. 그건 다 보여드린 거잖아요, 제가. 갑자기 뭐 내리기도 해요, 이렇게 어제처럼.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뭐 테슬라 핑계대고 또 나올 거예요. 오늘도 그렇고 테슬라 급락해서 뭐 해서 오늘도 안 좋을 확률이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갑자기 얘가 수급이 붙어갖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테슬라 급락해서 핑계대면서 어제처럼 또 내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투자자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업황이 개선된 게 아닌 상황은 맞잖아요. 기대감으로 올란 거잖아요. 그럼 확정적 단서로 움직일 때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고, 실적을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움직임이 좀 다이나믹할 수 있다 보니까 각자 투자 금액이나 시기나 평단가 이런 거를 고려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 나는 믿음이다, 그럼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각자 챙기시라고 제가 이런 소식들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좋은 것들만 챙겨 가셔가지고 좀 나아지는데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